이런 배우자와는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싸우고 화해해 나가는데 그때 이제 상대방의 갈등 해결력, 미천 이런 게 다 드러나요. 기분이 조금 상하면 그냥 데이트하다가 집에 가버린다고. 2주일째 뭐 아무 연락도 안 하고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얘기조차 안 하거나 무슨 갈등만 생기면 침묵해. 그래서 결혼할 때 안녕하십니까.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시간,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원입니다. 결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오늘 그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문희환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문요한입니다. 결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결혼도 인간관계의 일종이라고 봐야겠죠.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인데 맞습니다. 선택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할까? 무조건 사랑에 휩쓸려서 해야 하는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사랑이 전부인가요? 저는 이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랄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연애를 하다 보면 누구나 다 이제 싸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싸우고 화해해 나가는데 그때 이제 상대방의 어떤 그런 갈등 해결력, 미천 이런 게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 대처하는 이런 방식은 성숙된 모습도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몸은 어른이지만 아이에 머물러 있는, 예를 들면 기분 조금 상하면 그냥 데이트하다가 집에 가버린다고. 2주일째 뭐 아무 연락도 안 하고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얘기조차 안 하거나 막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사실은 이 관계를 계속 가져가야 되나? 이제 이런 마음이 좀 들 수 있겠죠. 실제로 결국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한다는 건 평생을 함께 살 사람을 선택한다는 건데 이런 것만큼은 경계를 하세요.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너무 넘겨짚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결론을 딱 내려버려. 그 결론에 해당되지 않는 얘기들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 이미 결론 내린 거에 부합되는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속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인격장애 환자들이 대표적인데, 예를 들면 상대방이 말 안 하고 있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속으로 나 비웃고 있지.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도를 굉장히 왜곡해서 단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부부싸움 할 때 가끔 나타나는 경향성이잖아요. 그것을 그런가라는 어떤 그런 느낌 정도에서 느낄 수는 있는데, 이런 분들은 단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단정 짓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상대방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걸 실토할 때까지 계속 추궁하는 거예요. 자기애성 인격장애, 경계성 인격장애가 힘든 이유가 계속 추궁하고 상대방이 실토할 때까지, 상대방을 실토한다는 게 진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쳐서 잠 안 재고 계속해서 그렇게 추궁하니까 그랬다고 치자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가스라이팅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이제 강하게 사람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는, 너 나 무시했지. 대한민국 그런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요. 길 가다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고 가서 때리거나 시비 걸거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본인의 느낌, 본인의 감정을 다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감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실이지만 사실이라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쳐다본 것 같아서 내가 화가 난 건 나한테는 진실한 감정이지만 엉뚱한 결론점에 도달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은 감정과 동일시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이 곧 나예요. 그리고 감정이 곧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단정해버리는 거예요. 너가 나를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고. 그래서 바로 때리거나 바로 욕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모르는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쳐다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그 판단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고 거리를 두지를 못해요. 그래서 너무 강한 넘겨짚기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힘들 수 있죠. 결혼을 결심하고도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은 자기 주도적으로 하고 싶어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너무 상대방이 원하는 것만 맞춰주려고 하고 싶어 하고, 결국 균형이 잡혀야 하는데 이런 배우자와는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짚어주신다면. 사랑의 어떤 세 다리, 결혼 생활이 잘 유지되려면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의 또 친밀함, 서로 간의 정을 나누는 이게 또 필요하고요. 또 나머지 하나가 이제 책임감이죠. 책임감 있는 어떤 태도. 그래서 어떤 결혼 생활, 이 선택은 설사 부족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선택의 결과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점점 더 나은 과정으로 만들어가는 어떤 이런 노력에 대한 책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딱 맞는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고 그런 노력이나 어떤 그런 책임을 지지 않는 분들은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그런 책임감 있는 태도, 그 책임감 있는 태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 마인드셋, 우리가 지금은 좀 안 맞지만, 지금은 좀 갈등이 있지만 그런 것들 조금씩이라도 호흡을 맞춰가서, 결국은 2인 삼각 경기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처음에는 호흡이 안 맞아서 넘어지고 화가 나고 이러지만 나중에는 맞춰 이렇게 다그치지 않고요,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거든요. 어깨동무를 할 수도 있고 구령을 붙일 수도 있겠죠. 하나 둘 하나 둘,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떻게 호흡을 맞춰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연습하고 시도해보면서 각자의 템포를 조절할 수 있는 방식들을 이제 찾아가거든요. 그럼 나중에 정말 호흡이 잘
왔던 순간이 와요. 착착착착 뛸 때 그때 그 기쁨이나 희열감들은 혼자 뛸 때 절대 느낄 수 없는 또 값진 경험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좀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시점이 두 사람이 완벽하게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기 어려우니까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사실 연애를 오래 하다 보면 그 갈등의 국면을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는지 발견할 수 있겠지만, 연애 기간이 짧다 보면 서로 눈이 맞아서 사랑하고 좋은 모습만 보다가 결혼을 결심하게 되면 결혼 생활에 들어가서 그 갈등 국면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죠. 사실 연애 때는 별 문제 없다가, 왜냐하면 이제 결혼을 하면 모든 일상을 같이 이제 공유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연애 기간만 해도 우리가 좀 가릴 건 가리고 보여줄 건 보여주고 또 더 잘 보이고 싶은 건 더 잘 보이려는 이런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결혼하게 되면 선택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어떻게 보면 미천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결혼은 굉장히 밀착된 관계이기 때문에 내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 상처, 갈등의 대처 방식, 이런 게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정말 밑바닥이 드러나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동굴 속으로 파고드는 사람이 맞습니다. 있고, 누군가는 나 힘들어 뭐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배우자가 그 모습을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부터 잘 맞는 사람끼리 결혼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안 맞는 사람끼리도 어떻게 보면 시너지가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은 결국은 차이를 존중하는 거고, 차이를 존중하는 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야. 어떤 분들은 차이를 존중한다는 거 오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너랑 나랑 달라.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겠어. 이걸 차이의 존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차원은 아닌 거죠. 이것은 차이에 대한 존중이 아니고, 차이에 대한 진짜 존중은 당신하고 나하고는 다르거든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마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야.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당신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지금 마음이 어떤지,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마음이 상했는지 물어봐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은 갈등을 잘 풀어가는 사람이죠.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마음 헤아리기가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나의 마음과 연결되는 부분, 그리고 내가 양보할 수 있는, 또 타협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존중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차이의 존중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차이를 이해하려고 하고, 이해를 통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조율로 가는 거죠. 닮은 사람, MBTI 비슷한 사람 만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결국은 이 호흡을 맞춰 가려고 하는 노력과 연습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저도 소통 강의를 하다 보면 소통이 잘 되고 있는 부분은 분명 어느 한쪽이 어떤 부분을 양보하거나 희생하고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공감하는데 너는 공감을 못 해주지 않니, 나는 공감받지 못하고 있어, 이런 느낌 때문에 충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공감이라는 거, 소통이라는 거,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들여다봐야 할까 싶기도 해요. 공감이란 걸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공감이라는 건 궁금함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궁금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잘 읽을 수가 없어요. 잘못 읽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속단하고 넘겨짚는 경우가 많죠. 내 나름대로는 뭐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힘들지라고 위로를 건넬 수 있지만 상대방은 힘들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힘들지라는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저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는데, 제가 이제 판단을 잘못해서 퇴원하면 안 되는 사람을 퇴원을 했다가 그 사람이 퇴원 직후에 하게 됐는데, 그때 너무 힘든 거예요. 정식 의사를 그만둬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게 다 제 잘못 같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제 주변에 있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를 공감한다라고, 힘들지 괜찮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표현들이 저한테는 다 너무 때이른 위로 같고 섣부른 위로 같은 이런 느낌이라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장 저한테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됐던 어떤 분은, 뭐가 그렇게 힘들어? 제 마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물어봐 준, 그러니까 그분이 제 마음을 궁금해하고 잘 들어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저를 대해줬기 때문에 제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어떤 게 마음이 계속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분한테 제대로 얘기할 수 있었지, 그 전에 다른 사람들은 대충 얘기하는 거야. 누구나 다 정신과 의사 하면서 겪을 수밖에 없고, 나도 그런 일이 있었고. 자기식의 해법을 제공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뭐가 힘든지, 그리고 뭐가 가장 어려운 일인지를 물어봐 주는 게 훨씬 더 큰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 정말 어려운 건 자기 경험, 자기 관점을 억제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기 중심적 관점에서 내 기준에서 힘들면 힘들고, 내 기준에서 힘든 거 아니면 힘들어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화를 내. 근데 내가 볼 땐 이해가 안 돼. 그럼 우리는 대뜸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뭔 그런 일 가지고 화를 내? 부부관계에 더 말할 것도 없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냥 내 경험, 내 관점에서만 상대방의 감정도 자꾸 판단하기 쉽겠죠. 이게 이제 사실은 결국은 다 공감의 실패로 이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내 기준을 억누르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너무 성급하게 상대방 마음을 읽어내려고 하는 이런 것도 결국은 공감의 실패로 이어지고, 정말 중요한 공감 요소는 뭐다? 궁금합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화를 내잖아요, 나한테.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돼. 10번에 9번은 왜 화를 내? 한 번만이라도 마음 헤아리기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궁금함을 갖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는 화를 낼 만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궁금함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라고 차분하게 궁금함을 담아서 물어보면 상대방도 좀 진정이 되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났다는 걸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 상대방도 진정이 될 수 있죠. 어떤 부분에 제일 화가 났는지를 진심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뭐가 화가 난 건데 이런 톤 앤 매너는 또 아닌 거잖아요. 저 사람이 왜 화가 났을까? 혹은 저 사람이 왜 힘들고 어려울까를 궁금해하는 그 마음이 공감의 기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에서는 내 감정을 헤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감정 헤아리기는 내 감정도 헤아려야 되고 상대방 감정을 헤아려야 되는데, 이 감정을 헤아릴 때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문구가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기력하다면 왜 그렇게 무기력해? 별거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럴 때야? 라고 계속 나를 이렇게 채찍질하고 그런 감정들을 내 스스로가 이해하려고 하거나 용인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감정을 헤아리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봐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현재 사건과 다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과거에 또 해결되지 못한 내 감정들이 증폭돼서 올라온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처럼 타인의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힘들어요. 내 관점을 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데 내가 심리적 여유가 있을 때는 내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어. 너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라고 물어보고 그 이야기를 내가 들어주려고 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공감이라는 거죠. 공감과 위로를 위해선 상대방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 사람이 왜 저런 감정을 갖는지를 궁금해하고 저럴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하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결국 결혼을 선택할 때는 상대방이 정신적으로 태도나 자세 면에서 성숙한 사람임을 판단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지표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런 인간적인 성숙에 있어서 감정의 성숙을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해요. 감정의 성숙. 예, 그게 핵심이라고 좀 생각하고요. 그래서 감정의 발달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다 똑같은 어른의 모습이지만 감정의 발달 단계가 다 다르고, 또 감정의 분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냥 유불쾌밖에 없는 분도 있어요. 기분이 나빠, 좋아, 감정이 분화되지 않고 덩어리로만 존재하는 거죠.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짜증이라는 단어로만 표현하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짜증이란 말도 표현을 못하고 힘들어, 피곤해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도 있죠. 이런 분들은 굉장히 감정적인 분화도가 떨어지신 분들이죠. 근데 이런 걸 감정 입자도라고 얘기하는데, 감정 입자도가 세밀하신 분도 있어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행동을 했을 때 이게 어떤 서운함인지 실망감인지 어떤 미움인지 이런 식으로 좀 더 스스로가 자기 감정들을 잘 표현할 수 있고, 이 감정이 핵심 감정이 해소가 되고 이렇게 감정이 점점 발달하게 되면 나중에는 굉장히 성숙된 감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안 느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어떤 삶의 신비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떤 희열감을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감정을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감정의 어떤 그런 성숙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다 성숙된 사람만을 만나서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갈등을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지금 떨어져 있어. 그래서 무슨 갈등만 생기면 침묵해, 연락 끊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럼 헤어져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뭐가 또 중요하냐고 생각하냐면 마음가짐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 문제에 벗어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나는 문제가 있어. 근데 이 문제는 내가 연습하고 노력하면 나아질 수 있어. 내가 노력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캐롤 드웨익이라는 심리학자가 그걸 이제 마인드셋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두 가지 마인드셋이 있는 거예요. 고정형 마인드셋이 있고 성장형 마인드셋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형은 뭐든지 다 고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업무가 바뀌어가지고 일을 서툴고 잘 못했을 때 난 능력이 없어, 나는 해도 안 돼, 때이르게 좌절해버리는 게 고정형이고, 아직은 내가 서투르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지만 노력하고 경험하고 물어보고 배우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게 성장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랄지 인간관계의 문제에서 똑같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힘든 감정을 다룰 수 없죠. 버거워. 그러니까 피할 수밖에 없죠. 이런 분들은. 고정형이고, 성장형은 지금 나는 버겁고 힘들어. 그렇지만 내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연습하고 마주하고 점점 더 나아질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경험하고 연습하려고 하는 거죠. 갈등을 풀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처음부터 성숙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삐지고 말 안 하고 성질내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평범한 모습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평범한 건 아니죠. 근데 그것에서 전혀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원래 그래, 어쩔 건데. 그런 걸 받아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미숙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노력하고 있고 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 말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실제 그런 연습과 노력들을 통해서 조금씩 개선되는 측면, 이게 보인다. 그러면 결혼해도 되죠. 반대로 정신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내가 내 감정을 관찰하고 인지하고 통제하고 반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게 필요하겠네요. 어떤 기준에서 준비를 하라고 청년들에게 조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뭐 결혼 문화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것 같고요. 저도 사실은 자녀들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도 사실 없고요. 근데 결혼 이후에도 그런 갈등이 많이 생기지만, 사실은 결혼 직전에 결혼식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근데 이제 어떤 선택을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선택에 있어서 나한테 중요한 선택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것은 나에게는 사소하지만 상대방에게는 중요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르다는 거죠. 영역이 중요하게 느끼는 영역이. 상대방이 중요한데 나한테는 사소한 거, 이건 사실 상대방한테 맞춰주는 게, 마찬가지로 나한테 중요하지만 상대방한테 사소한 것은 내 주장을 좀 더 피력해 나가는, 나는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라고 우격 따짐이 아니라 이게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거야.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것을 내가 왜 원하는지, 그것이 왜 나한테 필요한지 중요한지를 상대방한테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인간관계에서 필요해요. 상대방이 이해해 주기만을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중요한 것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 가장 마지막에 이제 이게 문제죠. 상대방도 중요하고 나도 중요한데 이게 뭔가 지금 계속 삐걱거린다. 뭐 어쩔 수 없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조율들을 해서 어느 적정선에서 사실은 양보를 하고 이렇게 맞춰가는 수밖에 없겠죠. 중요한 지점을 말씀해 주셨네요. 내가 이걸 얼마나 원하는지를 상호 비교해서 영역별로 당신이 차를 골랐으면 집을 고를 때는 내 의견을 더 중요하게 여겨줘. 당신이 침대를 골랐으면 소파를 고를 때는 내 의견을 조금 더 쳐줘. 상호 조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예, 근데 단지 영역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나한테 왜 중요한지, 이건 취향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나는 이걸 원해라고만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한테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상대방한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게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결혼 준비하면서 그런 연습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부모 세대로서 청년 세대에게 뭔가 결혼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도움말이 필요할지 고민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선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문효한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고민되시죠? 고민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민한 후에 한 선택에는 최대한 충실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